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시간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석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 백번 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최종 경선에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4명이 참여했는데요. 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한 이번 경선에서 47.85%를 득표한 윤 전 총장이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던 홍준표 의원은 41.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 2위 간 후보 격차는 6.35%포인트입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3.17%를 득표했습니다. 네. 이 1, 2위 후보 간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당심과 민심은 각각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37.9%를 받으면서 48.2%의 홍 의원에게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밀렸습니다. 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57.7%로 홍 의원의 34.8%를 압도하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건데요. 결국 당심에서는 윤 후보가, 민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 경선 결과는 선거전에서 조직의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결국 이번 선거는 윤 후보의 조직력이 승부를 가린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경선 내내 실언과 망언으로 인해 위기론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 한때 2배 이상 벌어졌던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데요. 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조직력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경선 승리를 따내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네. 현역 의원은 물론 지역 당협위원장 등을 대거 캠프로 끌어들이며 세를 불려나갔습니다. 특히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현역 의원만 36명에 달해 단 3명을 확보하는 데 그친 홍 후보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또 당협위원장의 70% 정도가 윤 후보 지지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 이 경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선인이 다가올수록 윤, 홍 두 후보의 격차는 줄었는데요. 네. 이에 윤 후보는 경선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공격적인 영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윤 캠프의 당심 잡기 전략은 주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경선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심을 얻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국민의힘의 기존 선거의 틀도 깨졌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민심을 앞세워 당심을 잡았던 박근혜 후보를 꺾었습니다. 네. 이명박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박 후보에게 432표 차로 패했지만 여론조사에선 2,884표 차로 이겨서 최종 승리한 건데요. 네. 이 민심이 당심을 꺾은 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2030 등 민심의 바람을 탔던 이준석 후보는 조직을 앞세운 나경원 후보를 꺾고 헌정 사상 첫 보수 정당의 30대 당수가 된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당원 투표에선 3.52%포인트 차로 밀렸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나 후보를 무려 30.49%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또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민심을 얻었던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본선에서도 결국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는 가설이 틀린 만큼 또 대선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와 관련해 당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윤 후보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특히 60대 이상 당원과 영남권에서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면서 이 같은 당심을 확인시켜줬는데요. 그러나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된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게다가 이번 결과를 비꼬는 말로 노년의 힘, 또 도돌이표 정당 등 국민의힘의 약점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말도 많이 거론되고 있죠. 네. 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선거전이 진행될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게다가 윤석열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후보는 그동안 수많은 망언과 실언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표를 갈아먹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 개사과 논란을 비롯해 호남 비하 논란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이 특히 자신은 물론 처갓집의 리스크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 장모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조사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죠. 또 윤 후보도 현재 각종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게다가 윤 후보는 그동안 말 실수를 의식한 듯 생방송에는 거의 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본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화려한 언변에 윤 후보가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윤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지지를 선언했고 음. 이외의 다른 의원들도 상당수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당협위원장 상당수도 윤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네. 이 만약 윤 후보가 이기지 못했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가 당 후보로 나섰을 경우 당 장악에 나서게 되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윤 후보가 막판에 상당히 흔들리자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상당히 여기 선거 결과에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의 당내 영향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로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 당 경선에서 이긴 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네. 윤석열 아래로 모인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이 특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후보 선출은 상당히 더 이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후보 선출이 곧 선거 결과인 만큼 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자칫 내년 지방선거가 농공 행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 여야 대진표가 짜이면서 두 후보의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느라 지금 두 후보 모두 공약다운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두 후보이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치열한 당내 경선을 그동안 치렀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이미지 관리와 흠집 내기에 대응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만 벌였을 뿐 지역 공약 개발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두 후보 모두 한두 차례 대구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 공약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이 두 후보가 말했던 원론적인 공약을 좀 살펴보죠. 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경선 도중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구 경북의 6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수 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면서 미래형 자동차, 로봇 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윤석열 후보는 이에도 못 미쳐서 사실상 지역 공약은 백지 상태죠. 그렇습니다. 윤 후보도 지난 9월 대구를 찾아서 경제과학 연구소 설립,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 시도 행정통합 찬성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경선보다 더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 결국 온통 관심이 정쟁으로만 쏠리게 되면서 정책 선거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오늘 뉴스이데이 문석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